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의 인물은 죄송합니다. 아직은 얼굴을 공개할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비록 얼굴은 가려져 있지만 이 사람의 이름은 아마 귀에 익으실 겁니다. 이상화 KB하나은행 글로벌 영업2 본부장입니다. 최근 최순실 씨의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 의혹과 관련해서 종종 들리는 이름이죠. 자, 이상화 본부장의 얼굴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만 아마 이 사람 얼굴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받고 있는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입니다. 지난달 31일 특검에 출석할 때 여러분 사람 잘못 봤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었지만 특검에 들어가서 조사받은 지 불과 반나절 만에 사실은 저 최순실 씨 면접받고 최 씨 추천으로 대사에 임명됐습니다. 이렇게 사실을 인정한 유재경 대사죠. 그런데 이 유재경 대사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기업인 출신입니다. 외교 경험이 전무한 삼성전기 전무 출신이 어떻게 미얀마 대사에 임명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의혹의 중심에 이상화 하나은행 본부장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삼각관계, 이상화 본부장, 유재경 대사, 최 씨 어떻게 얽히고 설키어 있는지 출연자분들과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SBS의 임광기, 이기성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정철진 시사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이기성 기자. 네. 유재경 대사가 특검에 들어가서 반나절 만에 사실을 인정한 이유 뭡니까? 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유재경 그 대사는 굉장히 당당하지 않았습니까? 조사 받을 내내도 굉장히 뻣뻣한 태도로 일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문자 한 통을 유재경 대사한테 보여줍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지난해 3월 3일 유재경 대사가 최순실 씨의 측근인 이상화 KB 한화은행 본부장한테 보낸 내용인데요. 내용이 저렇습니다. 내가 자격이 되는 자리인지 모르겠다. 이 자리는 아마 미얀마 대사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아무튼 못난 선배 챙겨줘서 고마우이. 이 선배라는 것은 이상화 본부장이 대학교 후배라서 저런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유 대사가 선배란 얘기죠? 그렇죠. 유 대사가 선배고 이상화 본부장이 이제 대학 후배. 이게 이제 지난해 3월 3일 보낸 문자인데 바로 유 대사하고 이상화 본부장이 통화를 한 직후에 보낸 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검은 아마 그 유 대사가 최순실 씨의 존재를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유 대사는 힘을 쓰는 사람이 추천했다고 들었지만 그게 최 씨인 줄 몰랐다 이렇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근데 유재경 대사 그런데 유재경 대사 뭐 인정했다는 게 또 특검이 밝혔으니까 네. 그거는 초기 진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재경 대사하고 이상화 본부장은 어떤 사이예요? 아까 저 대학 선후배라고 얘기하셨는데. 두 가지가 이제 겹칩니다. 하나는 이제 해외에서 독일에서 같이 근무를 한 것이고요. 하나는 고려대 동문 관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화면을 보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10년 전에 유재경 대사는 삼성전기에서 유럽 판매 법인장으로 이제 근무를 했고요. 이상화 본부장도 당시 그 해외 은행 그 지점 법인장으로서 근무를 했습니다. 독일에서. 독일입니다, 지금. 또 A씨가 여기 나오는데요. A씨도 그 이상화 본부장의 해외에서 구축한 해외 인맥 중에 하나인데 삼성 사장 출신인데 그 특검이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도 지금 언급돼 있는데요. 독일에서 최 씨 모녀 도운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공개할 수 없어서 A씨라고 하는 그렇죠. 건가요? 지금 아직은 공개할 수 없는 단계고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이상화 본부장이나 A씨나 유재경 대사나 고대 유럽 교회라는 그 단체에서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구축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맥이 됐고 이런 인맥을 가지고 이상화 본부장이 그 유재경 대사를 최순실 씨에게 이제 천거를 했다는 것이죠. 최순실 씨는 면접을 보고 유재경 대사를 미얀마 대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특검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A씨가 한 명 있다가 이제 A씨는 빠지고 딱 세 사람만 나오니까 관계가 명료해지고 유재경 대사를 아마도 이상화 본부장이 추천을 했고 그래서 최 씨가 면접 보고 청와대에다가 이 사람 미얀마 대사 보내야겠습니다 하고 추천을 했다. 그러면 이상화 본부장 얼굴은 공개가 안 됐는데 이상화 본부장이 KB하나은행 본부장이라는 거 말고는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예, 뭐 저희도 사실 뭐 그렇게 유명한 인물은 아니었죠, 당연히. 이제 KB하나은행 이제 임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사실 공교롭게 독일 법인장을 하다가
작년 1월에 귀국했는데 귀국하자마자 삼성타운 지점장을 맡습니다. 삼성타운 지점이라는 건 사실은 이 삼성 그 본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은행이나 증권회사 지점들이 사실은 거기는 굉장히 좋은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승진해서 좋은 지점으로 간 건데 그 지점장 되자마자 한 달 만에 임원으로 승진합니다. 근데 이제 임원 이 승진 과정에서도 약간의 의혹이 있는 게 원래 그 KB 하나은행에요. 글로벌 담당하는 글로벌 담당 본부가 있는데 본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본부를 쪼개서 1본부, 2본부로 나누고 그 2본부장에 삼성타운 지점장으로 영전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이 이상화 지점장을 승진했던 것이죠. 그래서 임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서도 KB 하나은행 내부에서도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없던 조직 하나 만들어서 가면서까지 한 달 전에 승진한 사람을 또 승진을 시켰냐? 이게 뭐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혹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 비밀이 어느 정도 풀린 거죠. 그리고 이상화 본부장이 최 씨 독일 재산 도움을 줬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 그 정유라 씨의 대출 과정에서도 좀 개입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독일에 있을 때 최순실 씨랑 관계를 맺었는데 최순실 씨의 개인 회사가 비덱스포츠 아니겠습니까? 그 비덱스포츠에서 통역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도 이 이상화 본부장이 소개를 시켜줬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유라 씨가 사실 학생으로서 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데도 저금리, 사실상 뭐 세금 제하고 이렇게 되면 0%대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런 대출을 신용도 없는 정유라 씨한테 알선해 준 것도 이 지점장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독일에서의 생활, 그 생활에서도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줬다. 지금 특검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보면 그러니까 은행 본부장이 정유라 씨는 더군다나 학생 신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이도 어리고 네. 3억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줬다. 본부장이 그 정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그 정도 직권은 가능한데 과연 이 업무가 합법적이냐 아니면 어떤 불법적이냐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LC, 그러니까 레터 오브 크레딧이라고 해서 이제 신용장 대출의 형태를 받게 된 예. 겁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국내에 뭐 담보도 좋고 신용도 좋다고 하더라도 돈 빌리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내 은행에서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한다라는 이제 신용장을 써주게 되고 그것을 담보로 이제 해외 법인, 해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 건데요. 일단 형태로 보면 하나은행 측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 왜냐하면은 정유라가 최순실 모녀죠. 최순실과 공동 명의로 평창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 담보로 지금 25만 유로, 이게 뭐 한 3억 2천만 원 정도 되니까 그 돈의 신용장을 써주는 것은 큰 무리는 없다라고 하는데 당초에 이 신용장이라는 게 이게 개인한테 쓰는 건 아니거든요. 가령 우리가 사업을 하러 갈 때 중소기업이 해외에 갔는데 거기서 공장도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뭐 담보 인정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해외 금융기관에서 국내에서 써주는 건데 이걸 어떻게 개인에게 써주느냐? 특히 이번에 이 정유라가 받은 금리는 0.8%입니다. 연. 뭐 수수료 1%라고 하더라도 이자가 없는 거네요. 예, 0.8%를 받게 되니까 이게 과연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은행 제출한 자료 보니까 20대 이때까지 한 2명 정도를 해주긴 해줬더라고요. 정유라 씨 외에. 예. 그랬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은 뭐 큰 문제가 없었다. 어떤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라고 부인은 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상당 부분 이번 이 정유라에게 신용장 대출 해줬던 것은 좀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럼 저도 은행의 본부장 정도 되는 분이 보증 서주면은 한 0.8% 금리로 뭐 독일이라든가 받을 수 미국에 있습니까? 갔을 때요. 외국에서 예.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한 국내에 10억 상당의 땅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러면 안 두 됩니다. 번째는 예, 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저는 안 되는 것 어쨌든 정유라 씨는 받았네요. 그런데 이상화 본부장이 독일에서 귀국한 다음에 초고속 승진했다고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를 했는데 누구 입김이 있었을 것이다. 그게 최 씨 아닐까요? 일단 이상화 씨가 특검의 참고인으로 불려가서 이미 조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진술을 했어요. 최순실 씨의 도움으로 내가 승진했다. 이런 것을 이미 진술을 했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들어오자마자 삼성타운 지점 받았죠. 그다음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2월 1일자로 바로 본부장으로 승진하는 데에는 이 누군가의 도움이 있지 않고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예상했던 대로 최순실 씨의 도움으로 된 걸로 됐습니다. 최 씨가 도와줬다. 그러면 최 씨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네. 민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청와대에서도 누군가가 최 씨의 얘기를 듣고서 실질적인 도움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바로 이제 안종범 전 수석, 당시 정책수석이 또 등장을 하죠. 바로 최순실 씨가 은행에다가 압력을 넣어서 이 사람 승진시켜라 하지는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을 거고 박근혜 대통령은 또 바로 은행에다 이야기하게 그러니까
책을 맡은 안종범 전 수석에게, 당시 수석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안종범 수석은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정찬우 부위원장은 김정태 행장에게 또 이야기를 했을 거고요. 그런 고리들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무려 3차례나 청탁을 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은행 독일 총괄법인장으로 좀 임명을 해달라 그랬더니 총괄법인을 추진을 하다가 설립이 무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안 됐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해외 업무를 총괄하는 그룹장으로 좀 시켜라.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무려 3단계를 올라가야 되거든요. 지점장이면 외환은행에서 부장급인데 바로 위에 또 여러 가지 급들이 또 있어요. 전무에 이르기까지. 근데 부행장으로 올라가려면 무려 3단계를 뛰어 올라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서울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다시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역정을 내면서 본부장으로 승진을 시키라니까 왜 안 시키느냐 하고 안종범 전 수석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안종범 전 수석이 이야기를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없던 글로벌 본부를 2개로 쪼개서 위인설관으로 이 글로벌 본부를 만들어서 본부장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일반 은행에 본부장급 인사에까지 관여한 거가 되고요. 그리고 최순실 씨 국정농단이 체육계, 문화계 이런 걸 뛰어넘어서 외교계를 넘어서 이제 금융까지 손을 뻗쳤다. 이거를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대통령이 민간은행의 임원 인사에까지 관여하고 직접 지시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적혀 있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대통령 이제 인사의 문제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뭐 공무원을 뭐 잘라라. 누구를 어디 앉혀라. 이게 뭐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공무원의 인사라고 하면 대통령은 최종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민간 기업 아니겠습니까? 공공기관도 아니고요. 인사권이 대통령이 없는데 대통령이 그 회사에 어떤 자리를 만들어 누구를 어디에 앉혀라라고 부당한 인사 어떤 지시를 하는 그런 개입을 했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직권남용으로 아마 특검이 처벌할 수는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보여줬던 관계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이상화 본부장 초고속 승진에도 관여했다. 여기까지 전해드렸는데 저거 보면은 최 씨를 고리로 해서 저런 관계도가 딱 형성이 돼요. 그렇죠. 지금 3명의 인물이고요. 아마 저 3명의 인물이 최순실과 처음 연관을 맺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10년 전쯤에 독일 프랑크푸르트거든요. 근데 이 프랑크푸르트라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 삼성이라든가 뭐 제조업도 독일 유럽 법인장으로 간다면 그 프랑크푸르트를 가야 되고 금융도 아마 독일에서 최대 그룹장을 간다면 프랑크푸르트를 가야 되는데 저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고려대 동문들이 모여서 방금 얘기했던 그 도코에라는 걸 만들었던 모양이죠. 그 중에 지금 도코예요? 예, 뜻이 도코에죠. 뭡니까? 뭐 독일에 있는 교회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호랑이. 호랑이가 예. 고려되니까 고대의 상징 예, 호랑이. 독일 호랑이가 예. 뜻인데. 그래서 도코에. 예, 그런데 지금 이제 3명의 인물 중에서 당시에 그럼 누가 제일 친했었느냐? 이건 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순서대로 봤을 때는 일단 유재경 대사는 가장 최순실과는 안 친했던 것 같고 그나마 좀 지금 가까웠던 게 하나은행의 지금 이상화 법인장 일수가 있는데 지금 특검은 그 베일에 감춰져 있다는 삼성 출신의 그 A씨 이 A씨도 프랑크푸르트에 있었고 고려대 출신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박상진 사장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의 역할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친했던 게 혹시 이 A씨가 아니었나. 그래서 A씨의 인맥으로 이상화를 끌어들이고 이상화하고 최순실이 굉장히 친해졌고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다시 한번 미얀마 쪽으로 손을 뻗칠 때 이상화가 친분으로 자신의 선배인 이제 유재경을 끌어들이면서 이게 고리가 완성되지 않았나. 안종범 수석은 전형적으로 지금 이상화 법인장만 타고 내려왔지만 그런 식으로 횡은 연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A 씨는 아직까지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화 본부장은 이름은 공개됐는데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김영재 의원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 오늘 영장실질심사 받았는데 아직까지 언론에서 얼굴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 서서히 이름도 공개되고 얼굴도 공개되는 것 아닌가 이런 예상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선정한 오늘의 인물 이상화 KB 하나은행 본부장 얘기 전해드렸습니다.